구독.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배추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예. 네. 실제 배추 얘기 안 하고 싶은데요. 배추값 네.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배추가 또 올랐고 예. 지금 그만큼 이상기후 네. 폭염이죠. 폭우에다가 지금 뭐 수박도 제대로 맛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엄청 비싸요. 3만 원 다 이상이요. 그럼요. 네. 복숭아도 지금 좋았는데 물이 좋았는데 이게 상당히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다가 지금 관세 협상에서 농산물을 미국에서는 개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쌀과 소고기만 빠진 거 아닌가. 농축산 식품 중에서 그렇게 되면 나머지가 우리는 기존에 한미 FTA에 이렇게 적용이 되고 미국은 이제 우리가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가 매겨졌던 것인데 그 관세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미국산 뭐 사과, 미국산 배 더 사가져 가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미국산은 또 사료가 많습니다. 뭐 옥수수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사료 사가져 가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농민들은 사실 마음이 상당히 타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농민단체들도 뭐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했었나요? 그러면서 좀 지켜보겠다. 상당히 좀 강경한 면모인데 이게 또 이재명 정부에는 농산물에 대한 협상에 또 브레이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한편으로 미국에서 볼 때는 뭐 막어? 그럼 우리는 더 세게 할 거야. 뭐 이렇게 또 역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노심초사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협상 타결 좀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네. 먼저 한번 주식 시장을 먼저 열어보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요. 데이터와 또 요즘 금융 주식 문제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계시니까 네. 어제 이 협상 타결 이후에 일부 이제 주식시장 동향이 일부 지금 나오고 있고 아침에 댓글에 보니까 주식이 좀 떨어지고 있다. 뭐 일부에서는 조금 폭락하고 있다 그러는데 떨어지고 있다는 추세를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전체적인 주식 시장의 동향 흐름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게 중요한 게 지금도 보면은 네.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어요. 네.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자칫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한미 이 협상이 타결됐다. 그러니까 타결이 됐다는 이야기는 기존에 우리가 이 상호관세가 등장하기 전에는 우리는 무관세예요. 한미 FTA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이제 무너지고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몇 퍼센트로 0%였던 것이 15%로. 그럼 그걸 보고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볼 때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볼 때 와 잘됐다 이렇게 환호성을 지를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는 냉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시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유럽연합 15%니까 우리도 15%를 사수했다. 이건 뭐냐면 벼랑 끝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사수를 한 것이지 우리에게 더 호재가 되고 뭐 수박 몇 덩어리 더 생기고 블루베리 몇 송이 더 챙길 수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냉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문가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이제 상호관세 협상에 대해서 우리는 0이던 게 15가 됐다. 그러니 주식시장이 좋을 리가 없죠. 지금 특히 현대자동차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정의전 회장이 미국 가서 심지어는 로봇에 투자하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상당히 많은 투자도 이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경제 내용을. 앞으로 이제 자동차로는 돈 못 법니다. 돈을 원하는 만큼 못 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주어지고 자, 현대자동차 미국에도 공장도 세워야 되죠. 나갈 돈이 많다는 거예요. 국내에는 지금 울산 공장도 없고 노조가 잔뜩 벼르고 있죠. 야, 그 동남아 가서 미국 가서 생산할 거면 우리 임금 줄어들고 우리 일자리 줄어들 건데 야근도 없어지고 상교대 근무도 없어지고 이거 회사가 다 물어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퇴직한 이후에도 제가 이거 맞을 겁니다. 저도 보도 내용을 본 거니까 뭐 기아 자동차를 산다. 이게 현대차 노조지. 현대차를 산다. 그럼 상당히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회사는 다 부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우리가 보지 않고 15라는 숫자만 놓고 보면 야 트럼프 이 정말 예측을 할 수 없는 이 트러블 메이커에서 15%를 우리가 했으니 잘 됐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장면 기억나시나요?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라우덴 이 EU 집행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서 관철됐다고 이야기를 할 때 기자가 물어봅니다. EU는 뭐 얻어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잿빛이 돼요. 얻어낸 게 없어. EU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EU가 지금 부글부글 끓으면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협상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 근데 미국도 그러면은 철회되면 곤란하잖아요. 네. EU가. 그러니까 이제 8월 1일부터 15%다. EU도 15%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누구 말대로 이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인 겁니다. 시작. 이제 시작.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자, 자동차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대자동차 다시 돌아가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이제는 자동차가 비율에 뭐 한 30, 45, 뭐 30, 40%, 그 다음에 로봇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로봇입니다. 이게 산업 로봇이 됐든 휴머노이드가 됐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얼번 에어 모빌리티. 나르는 이제 이 교통수단을 만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바퀴가 달린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런데 네. 왜 우리가 이번에 자동차를 12.5로 하려고 하다가 이게 불발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거 별로 부각을 안 시키죠.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일본은 2.5로 미국에서 관세가 있었어요. 토요타, 혼다 그랬었는데 우리는 0이었는데 15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2.5인데 15가 된 거니까 일본은 12.5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NHK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와 우리는 12.5다고 이야기한 게 이 이유예요. 15가 아니라 일본은 2.5에서 12.5가 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0에서 15가 오른 거예요. 그러면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이번 협상을 놓고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똥 밟았다. 똥 밟았다. 네. 타격이 크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과 유럽산 자동차 회사들은 오히려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데서 관세 자체는 뭐 높아지니까 좋을 일은 없지만 한국산 자동차와 경쟁 그 자체만 보면 저도 괜찮네 이렇게 평가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EU도 마찬가지예요. 벤츠나 아우디나 여기도 2.5였던 것이 15가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어디 위치냐면 0이었어요. 한미 FTA 기억나십니까? 온 나라가 들끓고 노무현 정부 때 온갖 자료를 만들어서 겨우 이명박 정부까지 와서 개정안까지 협상한 게 뭡니까? 한미 FTA 아닙니까? 근데 그거 다 없어진 거예요, 이제. 한미 FTA라는 개념이 없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전문가들이 잘 이야기하잖아요. EU는 그러면 자유무역 할까요? EU도 이제 자유무역 안 하겠죠. EU도 이제 한국하고 협상할 때 좀 생각 좀 해봅시다. 남미도 뭐라 그러겠어요? 남미도 이제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보호무역이 이제는 다시 창고라는 겁니다. 그럼 중국도 그럴 수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중국에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우리 차 사주는 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지금 택시 아시죠? 택시. 한국의 이 택시를 어디서 만들어 오는 겁니까? 어디서 만들어 옵니까? 중국에서 만들어 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생산해서 중국 사람들이 안 사주니까 우리가 왜 베이징 현대차 기억나시죠? 예. 안 팔려요. 그러니까 중국 공장을 완전히 문을 닫을 수는 없고 중국에서 만들어서 동남아에 팔거나 유럽에 팔거나 중동에 팔거나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두 가지를 핵심 포인트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니 세 가지죠, 사실은. 15% 이 협상 타결된 것이 이재명 스스로도 이야기했지만 경쟁국보다 뭐 비슷하거나 낫다고 이야기한 거 하나. 두 번째는 대미 투자 규모도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라는 식으로 살짝 이야기한 거 하나. 세 번째는 이 농축산물 중에 쌀, 소고기, 특히 소고기 개방 확대를 추가 개방을 막았다. 뭐 이런 걸 좀 이렇게 선전으로 삼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15% 관련된 부분은 이야기를 좀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3,500억 달러 여기다가 이제 뭐 LNG 에너지 관련해서는 1,000억 달러인데 미 상무부에서는 1,500억 달러라고 좀 어제 다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거는 이런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트럼프를 잘 알아야 돼요. 트럼프가 이 내용을 받았을 때 반길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처음에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것은 4천억 달러를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그렇죠. 야, 한국 4천억이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일본의 GDP의 2.5배가 2.4배가 일본이 많다는 거 생각 안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일본보다 2배 절반보다도 더 미쳐야 맞는 거예요. 일본이 5,500달러면 우리는 한 2천억 달러가 맞겠죠. 2천 정도? 그것만 놓고 2천억 보면. 정도? 그것만 네. 놓고 보면. 예. 근데 일본하고 우리가 상대 비교를 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가 미국에서 얻는 무역 흑자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미국 시장에 소비자가 사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그래요.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통계라는 것은 지난 10년을 기준으로 해야 될 수도 있고 지난 20년을 기준으로 어떻게 작년만 놓고 봐요. 작년은 우리가 제일 좋았을 때예요. 그럼 제일 좋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앞으로 우리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고. 자, 3,500억 달러에서 설명드릴게요. 2천억 달러가 펀드인데 이거는 뭐냐면 조선은 뺀 거예요. 자, 계산을 잘 해볼게요. 3,500억 달러가 맞는지. 그러니까 정부는 3,500억 달러에서 자 지금 그 다음에 이 조선까지 1,500억 달러를 빼버리고 2천억 달러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일본의 36%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2천억 달러를 하고 싶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안 됐어. 왜 안 되냐 잘 들어보십시오. 2천억 달러는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차 전지 등등등 원전 반도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결정할 거예요. 왜? 수익의 90%를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이에요. 이 펀드라는 것은 투자를 하고 수익을 해소하잖아요. 수익의 90%를 누가? America. Retain. 가져간다는 거예요. Retain 90% of this profit. 이걸 가져간다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일본한테도 하고 EU한테도 합니다. 그래서 EU가 라우덴 이 여성이 놀래가지고 사무총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본인도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밀어붙였어요. 자, 그런데 3,500억 달러에서 우리가 뭐가 빠졌냐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LNG를 사주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LNG가 지금 우리가 1,000억 달러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1,000억 달러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단으로? 1,000억 달러면요. 140조 원입니다. 예. 그다음에 환율도 지금 그다음에 크게 지금 떨어져. 지금 1,500달러를 이야기하면 210조 원입니다. 예.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140조 원 LNG 수입하면요. 이게 몇 년에 걸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름에도 불 떼야 돼요. 여름에도 불 떼야 돼요. 지금 미국에서 우리가 지금 원유 LNG를 수입하는 게 대체로 한 2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걸 이제 5배로 더 늘리는 거죠. 더 늘려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우리 정부는 이야기했었냐면 중동에서 들여오는 것을 미국으로 수입 경로를 바꾸겠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무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허행크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원유,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UAE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카타르 수입하던 것을 미국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중동이 가만히 있을까요? 한국과 중동 간의 관계도 여러 가지 유계적 문제나 그간의 경제적 관계 또 군사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야, 우리가 원전 짓잖아. 우리가 방산무기 사주잖아. 우리가 LIG 넥스원 천궁 사주잖아. 현대로템 K2 전차 사주잖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사주잖아. 발끈하겠죠. 네. 발끈하겠죠. 우리하고 교역량을 미국 때문에 이렇게 줄여? 그거는 우리가 간단히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LNG 말고 원유도 사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LNG만 가지고 금액이 안 돼요. 이 금액은 아주 큰 금액이기 때문에 1,500달러까지 간다면 자 그러면
1,500억 달러를 보태면 얼마가 되냐면 3,500이 아니라 5천억 달러입니다. 5천억 달러인데 지금 왜 6천억 달러 얘기가 나오냐면 미국 행정부는 우리하고 협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스콧 베센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더 올렸다. 그런데 또 하나 플러스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 presently coming to 백악관 in 2 weeks. 2주 안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2주 후에 오라는 이야기. after 2 weeks가 아니에요. in 2 weeks. 2주 안에 오라는 이야기예요. 2주 내에. 지금 벌써 하루 지났죠? 하루 반 지나가죠?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오라 그러냐? 추가 투자금 보따리를 열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2천억 달러는 뭐냐면 2천억 달러는 자 2천억 달러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원전 이건 어디에 들어갔냐면 이거는 그냥 펀드예요. 펀드 여러분들 펀드는 돈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굴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국 정부가 직접 투자를 해줄 수 있는 얼마. 근데 지금 다 단위가 최소 단위가 1,000억 달러예요. 예.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1,000억 달러를 더 한국 정부가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6천억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과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 지금 근데 미국 이야기, 한국 이야기 다릅니다. 두 가지. 미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농산물 쌀은 아닌데 소고기는 아닌데 닭 해방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건 미국 정치용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다시 아닌데 정치용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나갈까요? 두 번째.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가 뭐냐면 방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이제 추가 투자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또 핵심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자, 만약에 이걸 개방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것이 소방이잖아요. 소는 뭐냐면 소고기입니다. 그래서 김정관 산업자원부 장관이 이번 협상에 아주 히어로 영웅처럼 떠오르고 있어요. 자, 두 가지입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도 칭찬을 했잖아. 나도 이가 흔들리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인 줄 아나 봐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전략적인 침묵을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물론 이제 대통령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관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금 많은 신문에 보도된 건 뭐냐면 2008년에 강우병 사태에 대해서 사진을 보여줬다. 이거요. 여러분들 협상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이 강우병 사태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또 소고기를 수입한다고 할 경우에는 반미 감정이 전국에 덜뿌리 될 것이다. 이거 트럼프한테 안 먹힙니다. 그게 도움이 됐다고 자, 지금 생각하나 보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 네. 룰라 대통령이 브라질에서 발끈했잖아요.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룰라 땡큐 50% 관세 50%예요. 그다음에 셰인바움 멕시코 어쩌고 저쩌고 펜타닐 우리는 아닌데요.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오케이 멕시코 땡큐 35% 30%. 이게 뭐냐면 바로 이웃에 붙어 있는 나라인데 지금 30%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그다음에 카니. 이 카니는 트리도 지금 트리도는 뭐 연애하느라고 정신이 없죠. 네, 케이티 페리랑 연애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 사람도 참 그런데 캐나다 사람인데 뭐 영국 이중 국적이겠죠. 영국에 가서 영란은행, Bank of Great Britain의 은행장까지 했던 이 카니가 지금 캐나다의 총리인데 똑똑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경제 전문가예요. 어쩌고 저쩌고 막 트럼프한테 훈수를 넣었더니 오케이 카니 땡큐 35% 이런 여러분들이 잘 아셔요. 트럼프는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를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트럼프를 알아야 돼요. 트럼프는 그런 거 기똥해도 안 실어 놓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 오케이 땡큐 관세 35% 이렇게 내는. 그래서 저는 소고기하고 방위비를 이야기 안 했으니까 천만다행이다. 저는 이 전문가가 한 이야기가 정말 깜짝 놀란 시작이다. 그 이야기는 소고기 방위비는 이야기도 안 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야기는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죠. 이제 소고기 쌀 수입과 소고기 개방 추가를 막았다고 자평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한 국내의 뭐 농업단체나 한우업체들한테
격려 겸 위로를 해주는 양상을 계속 노출하고 있는데 실제 상황은 미국 측에서 이번 관세 협상에서는 이 수입 개방은 우리의 방향이고 수입 개방한다라는 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고 이번 관세 협상에서는 쌀 수입 소고기 개방에 관해서는 실제로는 구체적 논의를 안 했다 이런 게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예. 자, 소고기를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살았고, 미국에서 공부했고, 또 미국에 사실 전국을 다 돌아봤습니다만, 어떤 지역에 가면 소가 사람보다 더 많아요. 이게 뭐 어디야 이거? 뭐야? 소가 막 미국은요. 이 들판에서 미국의 목장이라는 건 우리처럼 우리에다 가둬놓는 게 아니에요. 날뜁니다 막. 막 뭐 1km를 뛰어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미국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곳이 어디다? 몬타나. 여러분들 알잖아요. 로데오, 카우보이 있는 거. 텍사스. 그다음에 미국의 미네소타, 옥수수 있죠. 그다음에 노스 다코다, 사우스 다코다. 왜? 그 사료가 있는 이런 곳에서 다 소도 키웁니다. 그 소가 많아요. 미국 사람들이 가면은 뭐 우리는 뭐 울프강 스테이크 하우스 그러는데 미국에는 전국에 다 울프강 스테이크 하우스야. 집이 다 울프강 스테이크 하우스야. 다 고기를 이만한 덩어리로 잘라놓고 미스터 허앵커 드세요. 난리야. 네. 그러면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한국에 투자로 얻어낼 게 많은데 괜히 소고기나 이런 거 뭐 또 시끄럽다고 뭐 한국에서 반발이 있다고 날릴 텐데 이거 아예 나는 안 집어넣겠어. 이겁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순차적으로 내년에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죠. 그러면 스윙 스테이트, 위스콘신, 그다음에 미국의 중부 다 이겨야 되잖아요. 그때 끄집어 나온 거죠. 소고기. 개방해요. 오픈 소고기, 미국 소고기, very delicious, 37개월 더 delicious. 어떻게 막아요, 그거를? 미국에서 지금 레빗 대변인이 발표를 하는 장면들을 아마 댓글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쌀 소고기 부분은 개방을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컨츄리지님도 오늘 새벽 백악관 대변 내비실 쌀 포함이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예, 아마 쌀 문제 관련해서 레빗 대변인이 이야기한 걸로 볼 때는 쌀 문제 관련해서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쌀 소고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됐고 사실은 이제 한국 측 협상단은 관료들과의 논의를 할 때는 소고기와 쌀 개방 문제는 하지 않는 걸로 이야기를 했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개방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적인 이제 이 쌀 소고기 문제, 특히 쌀 문제와 관련해서 백악관 대변인이 쌀 포함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고 양국이 아마 확인해서 입장을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우리는 국내 정치는 있지만 네. 이게 국제적으로 연결될 때 어떤 현상을 불러오나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말씀드리는 협상을 잘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네. 협상 잘못되면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좋습니까? 펜앤드 마이크가 좋습니까? 근데 무슨 말씀드리냐면 지금 양국관리법이 있잖아요. 예. 양국관리법 있잖아요. 아니 당신들 쌀 더 있어도 돈 준다며. 근데 우리 쌀 왜 수입 못해? 미국은 이런 걸 다 보는 겁니다. 양국관리법. 양국관리법을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보시게 마스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마스가. 예. 근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화면에도 나오죠.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이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Great Again? Great Again. 우리나라에도 뭐 Again이 있습니다. Again에 왜 집착을 할까? 여러분들 역사를 알아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아버지.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정말 아버지 같은 사람,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는 레이건 대통령의 슬로건이에요. America First 레이건입니다. 이 모든 것,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정치인으로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레이건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해요. 그런데 지금 조선업을 살려야겠다. 왜? 미국에서 작년에 만든 배 5대밖에 안 됩니다. 중국이 만든 배 1000대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
지금 트럼프의 입에서는 계속 조선이 어디야? 조선 모닝캄 조선 한국이네. 한국은 오죽했으면 나라 이름이 조선이었잖아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선에 우리 이 카드를 내밉니다. 이 카드가 뭐냐? 우리는 조선업에 1,500억 달러 투자를 하겠다. 근데 이 핵심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럼프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노노노 한국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아메리카 만들어주세요. 한국 투자해야 됩니다. Thank you very much.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선 1,500달러를 빼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설명을 하는 것은 일본의 36%밖에 우리 투자가 안 된다는 것은 조선업은 우리가 거저 먹는 거다. 우리가 먹는 거다. 미국에 주는 게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발 좀 내용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오션이 바로 1998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됩니다. 1998년 6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들 돈 주니어와 함께 한국에 어디를 방문합니까? 허잉크님 어디를 방문합니까? 1998년 6월 달에 거제 그렇지. 옥포조선소를 방문합니다. 그렇죠. 방문하면서 네. 정말 놀랍니다. 와우, 어메이징. 나도 배 발주할게요. 이럴 정도였습니다. 그때 엄청 놀라고 대우 자동차 공장까지 다 방문하고 여러분들 김우정 회장이 사실은 김우정 회장이 살아있어야 돼요. 김우정 회장과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사람이 대우 트럼프 타워를 세운 이 트럼프입니다. 그 당시 방문했을 때 이 김우정 회장의 부인인 정희자 여사와 대우 아도니스 골프장에서 골프를 칩니다. 아도니스 원더풀 엄지척. 여러분들 이런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 대우 조선해양을 인수한 하나오션이 지금 미국 필리조선소는 하나 시스템이 운영을 하는데 다 적자예요. 다 적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슨 황금 덩어리를 아는 것 같이 생각하면 큰일 날 이야기예요. 미국 지금 필리조선소 계속 지금 적자입니다. 그래서 위에 필리조선소 가서 시사로 그 필리조선소 엉망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트럼프가 집착하느냐? 필리조선소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게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프로야구팀 이름이 필라델피아 필리스입니다. 필리. 그런데요. 여기가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유펜의 와튼 스쿨을 나왔거든요. 그리고 펜실베니아가 바로 경합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여기를 이겨야 돼요. 여기다가 대규모로 투자하면 제조 지금 매월 200명씩 하나오션이 교육을 시켜서 인력들이 배출됩니다. 이제 5년 10년 뒤에는 흑자가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1,50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어떻게 돈을 우리가 가져올까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조선은 그런 거 와 HD 현대중공업이 선뜻 나설 수 있습니까? 삼성중공업이 나설 수 있습니까? 하나오션이 자칫 덤탱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예.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른 주제를 해야 되니까 네. 이 관세협정에서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짧게 좀 답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지지율 문제로 한번 넘어가겠는데 정상회담 지금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정상회담 때 주로 그러면 어떤 청구서가 날아올지 어떤 얘기를 할지 그 부분은 포인트를 뭘로 보세요? 여러분들 정상회담을 할 때 예.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에이펙이에요. 물론 뭐 소고기 방위비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네. 첫 번째 여러분들 에이펙을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왜냐하면 어떤 선물 보따리를 가져왔냐. 오벌 오피스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뭘 가져왔냐 이 정상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이번엔 내가 그냥 강요들하고는 협상 안 하는데 한국을 존중해서 고윤철 부총리 그다음에 김정관 자원부 장관 오벌 오피스로 오세요. 만나줄게요. 그리고 협상을 냅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주 뒤에 이명박 대통령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와서 이제 뭘 가져오느냐를 보고 에이펙을 결정할 것 같아요. 에이펙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행크께 여쭤볼게요. 에이펙 11월에 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펙이 파장이 되죠. 파장이. 완전히 김팍 새는 거예요.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이 행사를 뭐 며칠 전에 와서 골프도 치고 세리팍 좋아합니다. 인비팍 그레이트 경주 초이 그레이트맨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랬겠죠.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라운딩이에요. 경주 본문단지에서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올 게 뭡니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농산물 우리 뜻대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방.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방이니까 소고기. 그 다음에 방입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물어봅니다. 중국 영상을 딱 틀어놓고 terrible China, 프레지던트 이재명 대통령님 중국 계속 지지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전 세계에 보도가 돼요. CNN, 폭스 뉴스. 저는 근데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 꼭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국 암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임스 킴 암참 회장이 최초로 이제 한국계 한국에 있는 미국 상공회의소입니다. 한국계가 암참 회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국 기업들이 떠날 수 있다. 아니, 미국 기업들이 떠날 수 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란봉투법 강행하면 미국 기업 떠날 수 있다. 플레이즈. 그거 여러분들 백악관에 전달 안 됐겠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중요한 게 이거는 우리 조선업과도 관계돼요. 조선업이라든지 자동차 쪽에 노사분규가 많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럴 거예요. 이거 법안 통과되면 나 이거 관세 이거 확정한 대로 못 갈 수도 있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면전에 불러놓고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이 단단히 또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북한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안정보다는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성격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단히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정상회담을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관세협상 지금 현안이나 다뤄야 될 사실 세부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은데 조금 다른 주제를 좀 다뤄야 돼서 핵심 포인트 위주로만 좀 했습니다. 아마 추후에 또 좀 이렇게 대담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주제를 좀 바꿔서 이재명 지지율 문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추락했다는 결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 두 개 결과가 나왔는데 미디어 토마토 예만 들면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지금 1.7포인트 하락을 했고 부정 평가가 3.3% 포인트 올랐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일단 큰 흐름을 우리 보시니까 이제 데이터를 보시는 이 결과를 볼 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거 조사 시점을 보면 미디어 토마토예요. 그렇게 그다지 이재명 대통령 또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또는 비관적으로 분석을 하는 그런 또 매체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운영하는 조사기관인 미디어 토마토에서 58.3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조사 시점을 보면 28, 29일이니까 관세는 아니에요. 그럼 뭐냐? 최동석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인사가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하게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서는 분명한 어떤 입장 표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큰 폭은 아니더라도 지금 1.7% 포인트가 하락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정 동력을 가져가려면 60% 되라야 돼요. 근데 지금 58.3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이제 부담스러워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상호관세 극적 타결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강하게 접근하면서 강하게 또 전달하면서 최동석 이야기는 쑥 들어갔어요. 근데 이 부분이 뭐 오늘 내일 이렇게 관련된 보도가 없다고 해서 가라앉을 거냐. 그게 아니라 관세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가라앉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주말 새 또 다음 주에 불거지게 된다면 상당히 이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잠시 뒤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인사 부분이 계속해서 어떤 오해를 받냐면 정확하게 대통령이 설명을 못해요. 왜? 최동석이라는 사람을 누가 추천한 건지 왜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심하게 까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는
얼토당토 않는 그 점수 배점이잖아요. 무슨 APM인지 AMP인지를 만들어서 대통령은 96점, 문재인 전 대통령 마이너스 80점, 윤석열 전 대통령 마이너스 113점. 저는 이런 모델을 본 적이 없어요. 한동훈 전 대표는 마이너스 60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는 게 정상적인 지금 봉욱 민정수석이 있지만 봉욱 민정수석과 밑에 있는 공적기관 비서관이 가동되고 있느냐, 아니면 뭔가 비선 조직에 의해서 대통령의 아주 그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만 뭐 성남 라인 또는 변호사 시절부터의 라인 또는 경기동부연합 라인, 이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과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예. 아마 댓글 중에 다밤이라는 분이 아마 부적절한 논란에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PD께서 보셔서 다밤이 만일 그렇다면 차단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밤님에게도 미리 이야기를 드립니다. 혹시 부적절한 걸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내부에 분란을 일으킬 의도로 만일 글을 올리시는 거면 제가 확인되면 바로 차단할 텐데 지금은 이제 보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이야기는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피드께서도 한번 봐주시고 만일 문제가 있다고 보면 차단을 해주세요.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지금 인사남맥 관련된 문제를 해주셨는데 계속 지금 문고리 권력 문제, 비선 실세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김현지 비서관 문제가 나왔는데 어제 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워크숍 특별 강연에서 뭐 결식아동 카드 사례를 들면서 김현지 비서관을 칭찬하는 발언을 직접 했습니다. 예. 어떤 메시지라고 해석을 합니까? 저는 정말 아낀다, 신임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공식석상에서 김현지야, 예. 김현지가 이렇게 똑똑해.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강가 그다음에 친현이 되는 겁니다. 예. 강가 친현은 뭐냐면 강기정 강주시장은 까버린 거예요. 왜? 색깔을 다르게 했으니까. 아시잖아요. 네네. 이번에 민생 소비 쿠폰 카드를 색깔을 다르게 했다고 혼쭐이 났거든요. 예. 뭐 진짜 공무원들이 다 모여서 정말 그 수해 대비도 하는데 그 카드 바꾸느라고 여념이 없다는 거예요. 땀을 질질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현지에 대해서는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아니 근데 굳이 이렇게 이름까지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현지 보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김현지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에게 둘도 없는 사람. 그러면 김현지를 까기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 잠깐 보십시오. 김현지가 지금 맡고 있는 대통령실에서의 직무가 뭡니까? 총무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내에서의 회계 금전적인 집행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그럼 정책도 김현지야? 그럼 또 하나가 뭐냐면 심지어는 대통령실에 들어오는 사람의 인사에 대해서 김현지 비서관이 역할을 하고 있다.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현통이다. 자 잠깐 보십시오. 그러면 인사 담당자가 있을 텐데 김현지 비서관이 인사도 담당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요. 자, 총무비서관은 돈인데 집행관은 대통령실의 살림살인데 인사도 담당한다. 그다음에 카드 이야기가 나온 거는 정책에 대한 의견도 지금 김현지 비서관이 줄 수도 있다. 그건 굉장히 대통령이 사적일 때는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시절에 비서 역할을 하는 김현지, 현지야, 네 변호사님,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예의가 있어. 뭐 이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김현지 비서관이 이런 업무 직역의 구분을 넘어서서 대통령실에 돈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총무비서관이 아닌 그 이상의 인사적 역할, 그 이상의 정책적 역할을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정책 역할을 김현지를 더 중시한다면 김용범 정책실장이 뭔가 털리는 거라도 나오면 그래 역시 김현지가 더 잘할 거야. 김현지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결정해야 돼. 이렇게 되나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항상 우리가 대통령, 국정 운영을 하는 사람은 곁에 있어도 곁에 있지 않은 듯. 오히려 더 곁에 있는 사람의 불벼락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지도자거든요. 우리가 업참 마속이 뭡니까? 마속이라는 사람은
제갈량과 너무나도 가까운 사람이지만 그 지시를 어겼어요. 그렇게 전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어긴 이 마속에 대해서 전체의 기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을 칩니다. 업참 마속입니다. 이것이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처럼 오히려 가까웠던 사람일수록 그 가까운 사람들을 이 권력자는 멀리해야 됩니다. 아니야. 오히려 더 사람들이 그게 비호하고 호가호위하는 거에 대해서 딱 경계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말로 진실로 꼭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관세 협상과 이재명 지지율 추락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김현지 비서관이 사실상 만일 권한을 넘어선 권력농단을 하고 있다면 딱 문고리 권력 비선실세라는 닉네임이 거기에 딱 맞겠네요. 그 장면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구독, 좋아요.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이 문제부터 뒤에서 관세 협상 좀 상세하게 다루면서 앞서 제가 얘기한 문제 여쭤볼 건데요. 자, 이 문제부터 한번 조금 좁혀서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이재명 정부가 마스가 메가에다가 S자를 붙여서 마스가란 용어까지 써가면서 조선업이 관세 협상의 거의 유일한 돌파구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여론전을 좀 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선업이 관세 협상 타결의 정말 핵심 키워드인지 열쇠인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실의 발표만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마스카란 말은 말 그대로 그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뉴욕에 있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관저까지 달려가서 대형 패널을 앞두고 설명할 때 그 제목이었다고 그래요.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 자, 이게 이제 조어인데 그러면서 계속 조선업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받아서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도 긍정적으로 하워드 러트닉 장관도 반응을 호응을 해왔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 조선업 하고 있어요. 뒤집어 말하면 이 조선업 말고는 딱히 지금 미국을 만족시킬 카드가 없다는 그 반증이기도 하다. 거꾸로 보면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새롭게 나온 얘기를 보면 지금 현지 시간 31일 그야말로 시한 하루 전에 베센트 장관, 미 재무장관이 지금 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1대1 담판, 담판이라고 해야 할지 그야말로 마지막 면담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데 예. 그것을 갖는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지금 구윤철 장관이 그 미국 현지에 가서 워싱턴에서 지금 그동안 동분서주했던 김정관 장관, 산자부 장관 또 그 산자부 산하의 차관급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만나가지고 수기를 또 거듭했다. 근데 거기서도 또 조선업 얘기다. 그러니까 김정관 장관이 몰두했던 게 그 마스가 이 조선업에 대한 협력 카드고 예. 또 지금 그 한화의 이 부회장 이 지금 갔잖아요. 김동관. 네, 김동관. 그러니까 네. 부회장은 이제 실질적인 지금 사령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버지인 김승현 명예회장이 지금 경영을 거의 다 맡겼기 때문에 지금 간 이유도 여기에 힘을 보태러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선업을 가지고 뭔가 이 돌파구 그리고 타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한 가지 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최종이고 최상의 안을 가져와야 한다. 러트닉 장관과 베센트 장관이 계속 이런 얘기를 언론에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역시 뒤집어서 보면 최종적이지도 않고 최상도 아니란 뜻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렇게 봐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아직 그 트럼프 대통령이 늘 해왔던 얘기 있잖아요.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I'm still hungry예요 지금. 이 안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도 미국은 지금 일본과 EU의 그 협상 타결안을
계속해서 그 다른 나라들에도 주문을 하는 거예요. 예. 특히 그 중에서도 한국이 주 타겟이다. 그러니까 한국도 일본의 사례, 유럽 연합의 사례를 좀 참고해서 우리에게 좀 그 만족할 안을 가져와라. 제가 이 협상이 비관적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일본과 EU의 협상안에 공통점이 하나 있잖아요. 예. 결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섰기 때문에 해결이 된 거예요. 일본 측과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70분간의 이른바 압박회담을 통해서 마지막에 보잉기 100대 추가. 예. 그래서 오케이 하면서 악수하면서 끝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트럼프가 직접 나섰던 거예요. 스코틀랜드 가기 전에. 예. 그리고 유럽연합과는 어떻습니까? 그 턴베리라는 유명한 본인의 소유 골프장이 있는 도시까지 그 가서 이틀간 골프를 치다가 어머니 이름 딴 골프 코스 돌아보고 차남과 함께 그러다가 양복 입고 그 황금색 넥타이 메고 우르슬라 폰데얼라이엔 그 EU의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집행위원장 만나가지고 또 악수하고 15% 타결할 때도 직접 나섰잖아요. 그렇죠. 한국과는 지금 이 뭐 이재명 대통령이 안 나선 것은 뭐 나중에 이게 차후에 지금 대통령실도 여러 해명을 내놓고 있으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과 20분 취임 3일 후에 한 거 말고는 통역 끼고 네. 그 덕담 나눈 거 이외에는 어떤 통화도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지금 미국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김정관 장관이든 뭐 차관급이니까 대통령이 안 만나주겠지만 여한구든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타결을 할 양이면 어쨌든 그 불러서 특히 김정관 산자부 장관 정도가 이제 일본의 그 협상 주역이었던 경제 재생상과 거의 격이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관이니까. 예. 그럼 불러서 한 번쯤 만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정관 장관이 뉴욕 관저까지 지금 4번을 쫓아다니면서 동선 따라가기잖아요. 그래. 스코틀랜드까지 갔다 오고. 자, 그러면서 뭐를 기대하고 갔습니까? 러트닉이 자기 뉴욕 관저로 찾아온 일본 경제 재생상에게는 과외까지 시켜줬어요. 다 보도된 거 아닙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어떻게 사실은 대응을 해라. 리허설을 시켜준 거예요. 그거 네. 보통 사람에게 해줍니까? 아, 리허설까지 해주냐고요. 이렇게 대빠시고 과외를 시켜준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까? 열심히 판넬까지 만들어가서 설명을 했는데 아니 뭐 미국에다가 조선 투자를 수십조를 한다. 일각에서는 뭐 4천억 달러의 투자를 뭐 약속을 했다.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오잖아요. 예. 확인은 안 되고 있어요. 뭐 그런 이제 협상 카드니까. 그런데 과외시켜 준 게 아니라 그냥 듣고 뭐 조선업에 대해서 미국 조선업이 지금 상당히 안 좋으니까 여기에 뭐 투자를 듬뿍 해오겠다는데 그거 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괜찮네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 그렇다면 트럼프가 끝까지 아마 그 한국 측 인사를 면담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할 수도 있죠, 물론. 어떤 카드 최종적인 안을 내면은 아직 시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뭘 양보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쌀을 내놓든 소고기를 열든 뭔가 다른 떡을 지금 뭐 미국식으로 말하면 케이크를 내놔야 예. 합의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협상 카드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조선업 이외에 과연 대통령실이 밝히고 있는 예. 미국을 설득시킬 카드가 있는가? 저는 아직 안 나왔지 않느냐. 예. 있어도 그 액수가 턱없이 모자라지 않느냐.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15%라고 제시된 안이 있잖아요. EU와 일본의 이게 소위 커트라인이 됐어요. 자, 일본이 15%의 자동차, 독일도 자동차.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자동차 관세입니다. 이거 15% 못 미치면요. 난리 나요. 뒤에 그러면 관세 협상 네. 다시 좀 자세히 할 거니까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 근데 조선업 분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 한번 좀 다뤄야 되겠어요. 조선업 관계자들이 기업 조선사 관계자죠. 조선사 관계들이 분통을 터뜨린 장면이 있는데 이 관계자가 뭐 조선업 어떤 회사이겠죠. 뭐 그게 삼성중공업인지 현대중공업인지 하나 로뎀인지 그 기업은 밝히진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 조선업은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면서 정작
한국 조선업은 발목을 잡겠다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면서 분통을 터뜨렸는데 최근에 노란봉투법 이런 문제와 연관해서 지금 굉장한 지금 불만이나 좀 분노가 가득 차다고요. 그 상황 지금 어떻게 보세요? 자, 기업들로서는 삼각파도를 지금 맞고 있는 겁니다. 예. 첫째, 법인세율을 24%에서 25%로 1% 올리기로 했잖아요. 자, 24%로 내렸던 것은 윤석열 정부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도 합의했어요. 그때 언급을 살펴보면 동의를 한 걸로 나와요. 1%가 뭐 그렇게 대수라고? 아, 대수죠, 지금.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기업은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영업활동을 활발히 하면 법인세 사이즈가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돈이 있어야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조건 상관없이 법인세를 올리겠다. 자, 첫 번째 파도죠.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노란봉투법. 지금 이미 전체 그 회의까지, 법사위 전체 회의까지 통과가 됐어요. 이제 그냥 본회의 통과는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예. 자, 왜 이렇게 됐느냐? 대통령 이재명이 그 빨리 좀 하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엑셀을 더 세게 밟은 거예요. 그 노란봉투법 처리는 시간 문제가 됐어요. 자, 노란봉투법이 어떤 그 법입니까? 노조법 2.3조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네. 노조가 파업을 했을 때 이걸 말릴 방법이 없는 법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어? 뭐 그 파업 조장법이라고도 하죠. 불법 파업 조장법. 심지어 네. 외국에 나가서 기업 활동을 해도 한국에서 파업을 할 수가 있어요. 기업이 대응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주한 유럽연합, 유럽 상공회의소가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공식 입장을 냈어요. 네. 이거 만약에 본회의 통과되면 우리 주한 유럽 기업들 다 철수하겠다. 철수할 수도 있다. 이거 으름장 아닙니다. 자, 우리가 유럽 기업들 생각해 보면 굵직굵직한 게 많아요. 필립스, 지멘스 다 유럽 기업이에요. 더 많죠. 의약품에 대해서는 아주 많아요. 자, 이런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갈 데 많아요. 홍콩, 싱가포르, 일본 선택지가 많다고요. 왜 사우스 코리아에만 있어야 되느냐? 이거 도저히 이런 나라에서 아니 기업 활동하러 왔다가 기소되고 형사처리 처벌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기업을 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두 번째 상박파도. 그런데 한국 조선업계는 이거 고스란히 맞아야 돼요. 조선은요 다른 분야하고 달리 이 도크에다가 걸어놓고 배 만들면 이게 납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파업으로 못 만들면 엄청난 위약금을 내야 되고 이 수주한 게 소용이 없어진다고요. 네네. 자, 이 두 번째 삼각파도 오죠. 네.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 더 강화하잖아요. 굵직굵직한 것만 따져봐도 이 세 가지가 지금 몰려오고 있고 지금 거의 덮칠 게 확실한데 여기에다가 기업들 보고 지금 돈 더 내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미국에다가 지금 내야 될 그 백지수표 한번 돌렸잖아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LG 구광모, 현대차 정의선, 삼성 이재용 따로 만나고 김동관도 그 앞에 만났죠. 예. 그래가지고 적어내라고 해서 적어낸 게 지금 알려진 보도는 1,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 지금 환율이 1,390원까지 올랐다고 하니까 140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미국에서 볼 때 그게 뭐 전부 현금을 주는 거니 아니니 논란은 있습니다만 서로 그것은 이 자기들 위해서 이제 사인해놓고 하는 얘기고. 자, 일본 얼마나 했어요? 759조 원이에요. 유럽 820조 원이라고요. 아, 웬만큼 맞아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공적으로 삼고 싶어 하는 게 이 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이미 요구해 놓은 쌀이니 소고기니 또 디지털 장벽, 온라인 플랫폼법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뭔가 카드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과를 요구하고 있어요. 아예 손대지 못한 게 또 하나 있잖아요. GDP 대비 국방비. 그것도 지금 요구할 거라고요. 주한미군 그 주둔비는 지금 따로예요. 지금 아직 손도 못 댔어요. 그리고 반도체, 의약품에 관한 관세도 또 따로예요. 예. 어느 것 하나 지금 우리에게 유리한 게 없는데 어느 것도 안 내놓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로지 조선업 카드 하나만 가지고 지금 이틀도 안 남았습니다.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러트닉은요, 그 3인자, 그 집행을 하는 사람이고, 베센트가 그 위에 있다지만 이 베센트나 러트닉은 전부 트럼프 발악이에요. 그렇죠. 트럼프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마지막 결정은 A부터 G까지 전부 트럼프가 결정하는 건데 지금 우리 한국과의 협상, 이재명 정권과의 협상을 제가 지극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트럼프가 한 번도 한국 측 장관급을 안 만났어요. 이러고서 잘 타결되리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정말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 격이다. 예, 그러면 그 장면 한번 좀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 러트릭 상무장관의 어떤 발언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논의되고 있는 여러 협상의 과정이 일부 공개가 됐고, 한국 대통령실에서도 공개를 한 바 있는데, 러트릭 상무장관과 관련된 발언을 이어서 한번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최근 한국 정부 당국자들에게 최선이면서 최종적인 무역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촉구했다는 겁니다.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가진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제안을 제시할 때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유럽연합이나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과 무역협정을 이미 체결한 상황에서 왜 한국과 새로운 협정이 필요한 것인지 아직 납득하지 못한다며 이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The South Koreans flew to Scotland to meet with me and Ambassador Greer after dinner. I mean, think of how much they really want to get a deal done. But the president is in the driver's seat now. 네, 러트닉 상무장관 최선의 최정안을 가지고 와라. 앞서 조금 이야기를 먼저 우리 박상규 평론가에서 해주셨는데, 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 그런 정도로 가지고 와라.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이제 김정관 장관들이 유럽까지 날아와서 하는 장면을 봤는데, 지금 한미 간의 관세 협상, 그러면 지금 어느 단계에 지금 이르렀다고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결렬 직전이죠. 결렬 직전이다. 왜냐하면 지금 하워드 러트닉의 그 표정을 보세요. 예. 비웃잖아요. 뭐냐면 나 지금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리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모시고 밥 먹는데 거기까지 왔더라. 날아왔더라. 그래서 만나줬다는 거 아니에요, 웃으면서. 예. 그러면서 한 얘기 기자들에게 뭐예요? 최선 아니다는 거죠. 최종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라. 안 쏟아부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 얘기를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러트닉은 하수인입니다. 네. 좀 미안한 얘기지만 러트닉은 전달자예요. 메신저일 뿐이에요. 이런 걸 가져왔던데요. 그러면 만약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성향을 지금 미뤄보면 그게 눈이 번쩍 뜨이는 아니면 트럼프 그날 만나줬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한국 장관 왔다 그러는데 이 카드에 이런 걸 적어왔네요. 들어오라 그래. 상식 아니에요? 시큰둥한 거예요. 네가 알아서 잘 얘기해.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그러잖아요. 저 얘기는 그렇게 해석하면 딱 맞는 거예요. 내가 4번 만났는데 뉴욕까지 왔더라고요. 근데 뭐 마스가라 그래가지고 쉽빌딩 좀 하겠다고. 근데 쉽빌딩에 대해서는 미국은 말씀드렸지만 백악관의 상설위원회 인력도 줄였어요. 예. 그러면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에는 훌륭한 얼터너티브가 있어요. 대안. 일본이잖아요. 예. 세계 조선업은 물량은 중국이 1위지만 그 고급 조선 분야에서는 일본이 1위예요. 한국이 거의 따라 붙었지만 가성비가 좋을 뿐이지 일본이 고급배 잘 만들어주고 MRO도 거기서 다 해요. 중요한 것은 한국이 더 나아 보여야 한국에도 물량을 주는 것이고 그 물량을 많이 따올 수 있는 거지. 한국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저런 조선업으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 이건 오바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일본은 지금 흡족하게 트럼프를 만족시키고 보잉기를 100대 더 사주겠다는 말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미 타결이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타결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특히 일본보다 못한 성적표를 받아든다? 이거 상상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또 하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외국차가 어디냐? 여러분 아시실 거예요. BMW, 벤츠, 선두를 다 유럽차 아닙니까? 근데 그 경쟁력이 미국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2.5% 차이밖에 안 나는데 유럽하고 EU하고 일본은 이거 12.5% 더해가지고 15%로 이미 타결을 끝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상호관세 25%에서 10%를 확 줄이고 자동차까지 포함시켜서 15%를 맞춰도 일본, 독일에 밀려요, 미국에서는. 그런데 15%를 맞추기 위한 하워드 러트닉이 말한 트럼프의 기준선, 허들 못 미친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베센트가 마지막으로 이제 구윤철 기재부 장관을 만나는 주는데 예. 우리 정부가 제시한 카드가 저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그러니까 모자란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한다. 전혀 쏟아붓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내일 지금 예정되어 있는 베센트 재무장관과 구윤철 부총리 간의 면담, 이게 일부에서는 뭐 정부는 돌파구가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그냥 그게 돌파구가 아니라 사실은 뭘 가지고 왔는지 한번 살펴보는 정도가 되는 건가요? 성의를 한번 보겠다는 거죠. 성의를 보는 건데, 근데 돌파구란 말씀하셨는데 네. 하루 전날 돌파구를 뚫어서 뭐 합니까? 네. 밖으로 나가야죠. 네. 돌파구라는 거는 어디 그 갇혀가지고 탄광 같은데 갱도에 매몰됐을 때 구멍 뚫어가지고 여기로 공기가 들어와요. 이게 돌파구 아니에요? 예. 지금 돌파구 뚫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겁니까? 용어 선택이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예. 지금 구윤철 장관이 이제사 미국을 가잖아요. 그 파트너인 베센트가 아니 오겠다고 하는 사람을 공항 출국 1시간 전에 올 필요 없다라고 해서 나 급한 일정 있다라고 해서 입국 컷을 시켰잖아요. 예. 그것도 실무진을 통해서 이메일로.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핸드폰 뒀다 어디다 써요. 그 전화 한번 할 수 있잖아요. I'm sorry. I'm too busy. 뭐 그런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밑에 사람 시켜가지고 그 한국 측 카운터파트한테 설명 좀 해. 나 좀 못 만난다고. 공항 가다가 돌아왔잖아요. 공항 가다가 돌아왔기에 망정이지 비행기 타고 기내에서 한국 떴는데 어디 태평양 상공에서 말 들었다 그러면 얼마나 무색했겠어요. 전 외교 참사, 경제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한미 의원연맹 소속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여야 네. 의원들. 13명 갔죠? 예. 민주당 의원들 중에 김영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관세 협상 관련해서 미국을 깡패라고 했어요. 여기에 김민웅 씨,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의 친형, 이 김민웅도 양키 제국주의 척결을 외치면서 뭐 양키 고홈, 주한미군 철수 이런 안팎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이 좌파 진영이 그런 주장을 지금 깡패까지 지금 들먹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협상에 어떤 영향, 악재를 우려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미 악재가 되겠죠. 예. 아니 한미 의원연맹 대표단으로 간 여당 의원이 예. 협상의 칼자루를 쥔 미국을 향해 그것도 미국의 수도에서 깡패라고 한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깡패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도대체 협상을 돕겠다고 간 겁니까? 아주 판을 깨자고 간 겁니까?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고, 저 김민웅 씨가 자기 SNS에 쓴 글을 보면 네. 미국 제국주의의 아가리란 표현을 써요. 네. 그 아가리가 뭡니까? 저 사람 그래도 무슨 경희대 교수, 뭐 해고는 됐다지만 뭐 성공회대 교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현직 총리의 친형. 아니 지금 이 중요한 국면에 국무총리의 친형이 그런 말을 거리낌 없이 한다? 그리고 어제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좌파 성향 870개 단체라고 들었어요. 예. 뭐 민변도 있고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도 있고 전농도 있고 뭐 웬만한 단체 다 들어갔더라고요. 미국을 성토하는 지금 어제 성명을 채택을 했어요. 이게 뭐냐? 그리고 민주당 일각 특히 박상혁 원내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자신의 SNS 글에서 그 플라이트 부소장이 한 말에 대해서
뭐 격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왜 거의 뭐 그 내란 수괴에 대해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니, 부당한 탄압을 받는다는 소위 그런 말을 하느냐. 자, 이렇게 보면요. 저는 여당이 지금 이 협상이 결렬 내지는 협상이 되더라도 한참 그 기대, 국민들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것을 예비해서 예. 이미 뭔가 빌드업을 좀 하고 있지 않는가. 이건 다 미국 탓이야. 미국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 조건을 강요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강유정 대변인도 그렇고 이 여당 인사들이 할 때마다 이 관세 협상 얘기할 때마다 먼저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국익을 최소 앞에 두고 예. 국가 이익을 앞에 두고 누가 몰라요? 국가 이익 앞에 둬야죠, 당연히. 근데 그들이 말하는 국가 이익이라는 것은 지지층이 민감하게 여기는 것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예. 쌀도 소고기도 안 되고 디지털 장벽 낮추는 것도 안 된다라는 말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바라는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한다는 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 자, 이걸 안 내주고 그리고 협상의 갑이 누군가요? 협상의 슈퍼갑이에요, 지금 미국이. 아니, 그 유명한 그 투키디데스가 한 말이 있어요. 예. 로마 시대에 강대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나라가 강대국인 거고 약소국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나라가 약소국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어떤 스탠스에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고 임하는 것이 진짜 국가 이익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삼성 이재용 회장이 어제 이제 급거 날아갔어요. 예, 전용기 그렇죠. 타고 갔습니다. 예. 근데 그 일정을 알아보니까 이게 원래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구글 캠프에 가려고 했었대요. 원래 일정은. 네네. 근데 그걸 갑자기 바꿔서 워싱턴 DC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또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그 테슬라 머스크하고 지금 계약을 하나 맺었잖아요. 네네. 165조 원대의 좀 기간은 깁니다만 장비 계약을 했어요. 한 22조 규모의. 그렇죠. 그거를 이제 뭐랄까 이제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잖아요. 머스크 같은데 또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은 네. 트럼프하고 척을 진 사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과연 그 머스크 만나가지고 이재용 회장이 뭐 사업 얘기하고 하는 게 머스크 만났다가 머스게질 수 있죠. 저 뭐 썰렁하신 아재 개그신데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네. 이 이재용 카드는 네. 가래니까 간 거예요. 구글 캠프 원래 가기로 했다가 미국으로 방향을 튼 건데 머스크를 만나서 이 웃고 활짝 악수하고 하는 사진을 내는 것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도 좀 따져봐야 된다.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가릴 계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씨를 그 이재용 회장을 미국에 급거 일정을 변경해서 보낸 것도 예. 할 걸 다 해봐라.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에 정권 핵심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예.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안 보인다는 얘기 뭐 대통령 대변인실에서는 계속 협상 전략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협상 전략인 걸 몰라서 그 EU의 그 집행위원장 대통령격인 집행위원장이나 그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골프 치는 데까지 가서 협상을 하고 또 뭐 그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이 그 G7 정상회의에 만난 뒤에 통화를 계속했다는 거 아닙니까? 유럽연합 경제 담당 집행위원 우리로 말하면 구윤철 부총리나 뭐 김정관 장관 그 어디쯤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이 사람의 그 협상 뒷이야기를 보니까 눈물겨워요. 자기 애견을 그 뒷좌석 뭐 골든 리트리버인가를 태우고 네네. 자기 집까지 가는데 1200km를 차를 운전해 맞아. 그 기사 가면서 나왔죠. 예, 예. 하워드 러트닉하고 통화를 100시간 넘게 했대요. 예. 근데 걔가 뒤에서 헐떡거릴 거 아니에요. 그냥 지치니까. 헥헥거리니까 네. 하워드 내가 지금 다급해서 헐떡이는 게 아니요. 개소리야. 이 재밌는 얘기잖아요. 네. 100시간 넘게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과연 구윤철 씨나 뭐 그럴 시간도 없었겠지만 또는 김정관 장관이 동선 따라다니는 눈물겨운 노력은 알겠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강요가 과연 하워드 러트닉이든 베센트하고 최소한 10시간 넘게 통화 하나 해봤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예. 관세 협상 압축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자, 이어지는 대목은 이제 중국입니다.
자, 그것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번 중국이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의 고개 숙이는지 그 장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앞서서 오프닝 멘트에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중국도 미국과의 경제 관계 회복을 절절하게 원하고 있죠. 관세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에서 소식도 일부 전해졌죠. 그런데 이 문제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산 보잉 항공기를 중국이 지금 대규모로 구매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여러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분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일단은 그 미중 관세 협상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예. 베센트가 이제 구윤철 기재부 장관 그 한국 인천공항에서의 입국허 시킨 뒤에 예. 그 하루 종일 SNS 홍보한 뒤에 날아간 데가 이제 스웨덴 스톡홀름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틀간 미중 협상을 했어요. 세 번째 협상입니다. 유럽에서 2번 했고 이번에 세 번째. 다 유럽에서 하고 있어요. 제3국에서. 그런데 타결이 안 됐어요. 뭐냐면 이 양강의 미중 간의 이 관세 타결은 세계가 주목하는 바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일단은 타결이 안 돼서 미국 증시가 어제 또 떨어졌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데 지금 기싸움이 한창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는 90일간 석 달간의 또 휴전을 관세 유전. 관세 휴전 일단 좀 네. 지금 현 상태로 석 달 더 가보자 이렇게 됐는데 이건 사실상 트럼프도 중국은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 큰 어떤 본인들에게도 위험하잖아요. 첫째 중국은 미국과의 교역량이 엄청나고 네. 또 값싼 미국인들이 쓰는 모든 생필품의 거의 80~90%가 중국산이잖아요. 네. 이거 함부로 고관세가 물려지면 트럼프 이거 지지율 큰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도 좀 건드릴 수 없는 게 있고 히토류도 있고 중국이 만만치 않은 지금 G2인 건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개월 이걸 했는데 중국도 그렇다고 미국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지금 팽팽합니다. 그래서 3개월 휴전을 하면서도 중국이 자 일본 걸 봤거든요. 예. 마지막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지막에 이제 협상을 다 70분간의 압박 회담을 끝날 때쯤에 트럼프가 일본 경제 재생산 보고 그냥 툭 던졌다는 거잖아요. 보잉기 한 100대만 더 찾을 수 없나? 보잉기 100대가요. 자동차 100대가 아니에요. 대당 가격을 따져보면 이건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미 이시바 시게루가 맨데이트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할 거다. 트럼프 스타일상 협상 다 끝내고 아휴, 한숨 돌리려고 그러는데 뭐 디저트 하나 더 시켜도 되지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디저트가 메인 메뉴보다 솔직히 말하면 더 비쌀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걸 해주고 나니까 트럼프가 씩 웃으면서 오케이 땡큐 하면서 악수를 청했다. 그러면서 진짜 회담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예. 중국이 다 못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보잉기 얘기. 그러니까 보잉기는요. 미국으로 보면 이게 이제 일종의 그 디저트 같은 건데 말이 디저트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잉기를 한 100대 더 사준다? 한국이?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더 사주면 될까? 한 30대에서 50대 사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게. 그리고 이건 누가 사야 됩니까? 정부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 보고 사달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을 그 대한항공이든 뭐 거기도 어려워요, 요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준비 안 된 상태인데 중국은 그런 여력이 있다. 세계 2위의 미국 국채 보유국이고 그 미국과 맞설 카드가 많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그 29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민간 항공국 CAAC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중국 항공사들에게 이건 뭐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니까 그냥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네. 2025년 이후 올해 이후 5년간 항공기 구매 교체 계획을 다시 갱신하라는 요청을 보냈다. 이건 팩트겠죠. 그러면서 한 얘기 보잉이 만든 상업용 제트기에 대한 수요를 측정하기 위한 취지다. 왜 하필 보잉일까요? 에어버스도 있고 중국이 힘이 있으면 보잉 안 이용하죠. 근데 지금 보잉이 트럼프가 요구하는
무기를 사든 보잉기를 사든 해달라는 거예요. 그 보잉을 사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했다. 이 무슨 얘기냐? 정부 차원에서 지시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진핑이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주문이 있을 경우에는 보잉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자, 이거는 지금 그래서 쭉 뭐 체결한 전례를 보면 131대, 787대, 59대 이게 이미 사준 거예요. 2017년에. 과거에 트럼프 정부 때, 1기 정부 때. 그냥 무슨 뭐 케이크 사듯이 사잖아요. 중국이 이렇게 돈이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 90일간의 휴전에 합의하면서도 그런 지시를 해서 우리가 다 선물 준비하고 있어 라고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간접적으로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이것을 홍콩의 친중국계 신문이 영문으로 보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앞서 이제 보잉기 이야기를 하시면서 관세 휴전 문제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베센트 장관과 중국의 허리퐁 이 국무원 부총리 실세라고 그러죠. 푸젠 그룹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푸젠성 그룹 이 무역협상의 관세 휴전을 3개월 관세 부과 기준이 다가오고 있는데 12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8월 12일. 근데 3개월 연장을 하는데 합의했다, 타결됐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신문에 보니까 베센트 장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중국은 공식적으로 타결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베센트 장관은 조금 기다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돼. 아직 타결된 건 아니야.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때 사전에 보고됐을 텐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세요? 협상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내가 백날 합의해도 소용없어. 예. 자, 이걸 쉽게 대입을 한번 해보죠. 지금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31일 날 만나겠다고 한 게 베센트예요. 베센트하고 백날 협의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무슨 보도를 날릴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실이 베센트하고 얘기가 잘 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베센트가 한국보다 훨씬 더 중요한 상대국인 중국의 국무원 부총리를 만나고 나서 한 얘기가 이거예요. 트럼프가 도장 안 찍으면 개런티 안 하면 사후 승인 안 하면 다 소용없다 이 말이잖아요. 예. 결국은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끝은 트럼프인데 자, 한국은 트럼프하고 누가 접촉을 했냐. 전화라도 한 사람이 있느냐.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김정관 장관이 그 정도로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하면은 아까 그 하워드 러트닉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애프터 디너. 밥을 먹었는데 만나달라 그래서 하도 간절해 보여서 만나줬다고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안 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 몇 개 차이를 두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밖에 한국 그 상무장관이 여기까지 날아왔다고 하면 정말 우호적인 마음이 있으면 나가다가 불러서 악수라도 한번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뭔가 격을 맞춰주고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할 거 아니에요. 뭐 트럼프가 러트니 그 장관의 소개로 그 김정관 장관을 만나서 웃으면서 뭐 한 1분 얘기해도 이제 잘 될 거예요 라고 하고 싶은데 안 만나잖아요. 트럼프가 개입하지 않은 관여하지 않고 있는 이 회담이 구윤철 장관이 그 하루 전날 만난다 해서 베센트가 저 말을 했다는 뜻은 뭡니까? 베센트 나 자신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 소리 아니에요 지금? 저는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러트닉이든 베센트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를 낮추잖아요. 그냥 우리는 홍보하고 트럼프를 알리고 지금 트럼프를 그 미국 러시모어산의 5번째 조각으로 새기자. 250달러 미국 지폐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도안에 트럼프를 넣자. 좀 이게 그 트럼프 특비여청가인가요? 지금 이게 물론 법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해요. 하지만 미국 역사상 이런 일을 추진하는 대통령은 저는 그 44명의 미국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자, 그 정도로 지금 트럼프는 막강한 대통령이다. 예. 그 막강한 대통령을 그 한국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고 통화도 20분 통화 이후에는 한 것이 확인된 게 하나도 없고 장관들조차 안 만나주는 이 회담이 31일까지도 대리인인 재무장관이 만나는데 재무장관도 중국과 저렇게 다 합의를 해놓고 언론 발표도 됐는데 중국에서는 발표를 다 했는데 아 그거 트럼프 최종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한다? 이 보도는요. 트럼프를 안 만나고는 모든 회담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읽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지금 이제 그런 베산트 장관의 추가적인 입장과 함께 앞서 얘기했던 보잉기 구매를 중국 측에서 먼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엮여져 있는데 동시에 중국 내부 상황과 연동해서 좀 생각을 또 해봐야 되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시진핑 실각설까지 나온 상황에서 전체적으로는 실각 여부는 뭐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시진핑 권력이 이전보다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 뭐 이런 건 상당히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장면인데 중국 공산당의 어떤 체제 그리고 시진핑 어떤 정부의 체제가 만일 변동된다면 변동의 일부 변동성이 생겨서 현실화된다면 3개월 후에 이 권세 휴전 문제 3개월간은 유예했다. 이게 이제 권력 체제 내부 상황과 어떻게 반영될지 이 과도기적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하고 화앵커가 이 얘기를 뭐 한 10여일 전에 한번 깊숙이 나눈 적이 있고 예. 실제 그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만 실각설, 건강 이상설은 일단 8월 말에 열릴 예. 사중 전회를 좀 봐야 됩니다. 예. 사중 전회에서 시진핑이 건재를 과시하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 서방 일각에서 주장하는 특히 그 미국의 마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실각설 혹은 건강 이상에 의한 자연스러운 퇴진설 이것은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한국 대통령실도 뭐라고 하고 있냐면 경주 에이펙은 10월 31일부터 1박 2일간 경주에서 열리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시진핑이 온다고 계속 발표하고 있잖아요. 네. 별로 흔들리는 얘기는 없어요. 네. 그러면 이 보도가 맞다고 전제하고 이 발표가 네. 또 하나 그 미국에서도 시진핑이 그 전에 경주 에이펙 이전에 트럼프와 만날 수 있다. 근데 이 시점이 어디하고 이게 이 맞닿고 있냐면 대개 이 3개월의 휴전 합의가 끝나는 지점쯤 되는 거예요. 예. 자, 지금 이제 24일 날로 만료되는 게 이제 8월 24, 9월 24, 10월 24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월 24부터 10월 31일까지 한 일주일 비잖아요. 그 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때 트럼프 시진핑 회담이 워싱턴이든 베이징에서 열린다?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중국 같은 이 주계장막의 나라의 지도자, 최고 지도자의 퇴진이니 뭐 무슨 건강 이상설은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아니, 그런 뭐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시진핑 주석 국가주석의 허락 없이 90일 휴전 합의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타결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은 시진핑 체제는 적어도 이 시간 현재까지는 공고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그 측면까지 한번 일단 살펴봤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